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운동, 이찬구의 경제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향후 판도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3법이 가져오는 충격파, 어디에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제과외를 진행하겠습니다. 카카오의 비상장 자회사인 카카오뱅크의 장외거래 주가기준 시가총액이 신한금융지주의 시가총액 14조 4천억 원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장 일정도 잡혀있지 않은 비상장기업 카카오뱅크의 몸집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종합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를 앞지른 것입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이미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종가 기준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44조 원에 그치지만 네이버 시가총액은 무려 51조 6천억 원으로 코스피 기준 4위 수준입니다. 카카오 시가총액도 31조 원이 넘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네이버, 카카오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와 함께 만든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 데 이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보이는 등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한 발 빨리 금융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14년 카카오페이를 내놓으며 전자결제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2017년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세웠습니다. 올해 2월에는 카카오페이 증권도 출범시켰습니다. 두 회사의 금융산업 확대는 기존 금융회사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만큼 파급력도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4,300만 명에 이릅니다. 네이버 역시 3월 말 기준으로 월 3,800만 명의 순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아주 많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사람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사용자인 셈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지인은 IT 공룡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산업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느끼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향한 경계심과 공포감은 생각 이상이다. 승자 독식이라는 말을 떠올려도 이제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비상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새로운 성장 엔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 시행입니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위로 불리는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칭합니다. 특히 가명정보 도입,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은 유연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경제 확립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 제정 초기부터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개인정보 도둑법 논란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익명 정보뿐만 아니라 비식별 조치를 위한 가명 정보까지 사고팔고 또 이를 융합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마이 데이터 산업이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5일부터 사업자 선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장 선점을 위해 116개사가 마이 데이터 허가를 위한 수요 조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55개, 핀테크 회사 20개,
비금융회사 41개가 신청을 했으며 비금융회사 중에는 IT업체뿐만 아니라 통신, 유통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고유 업무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를 통해 고객의 동의 아래 각종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래 내역,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 대출금 계좌 정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정보, 증권회사의 투자자 예탁금, CMA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별 총액 정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 등 신용정보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컨설팅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열람 청구, 프로파일링 대응권, 금리 인하권 등 정보 주체의 각종 정보 권리 행사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 조회 이외에도 자산 관리 등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자문, 투자일임, 금융상품 자문업까지 가능해 사실상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특정 회사가 데이터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없게 된 데이터 3법 개정안과 오픈 뱅킹의 정책 방향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급 지시 서비스업과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는 핀테크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은행, 증권, 카드 가입 정보를 가져와 통합 자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업체가 일일이 개별 금융사와 제휴를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핀테크 회사들은 송금 결제 시 건당 4,500원에 달하는 펌뱅킹 이용료를 금융사에 지불해 왔습니다. 이제 오픈뱅킹 시행과 함께 핀테크 사업자가 기존 은행망에 지불했던 이용료가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경우 핀테크 업체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이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선점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 좋아요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